안녕하세요. 저는 텐트플레이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게임 수익화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앱 구매를 제한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유저에게 제한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 전에 통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2019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게임 매출의 80%가 부분 유료화 게임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그만큼 부분 유료화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금 모델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면 이런 부분 유료화 게임의 매출의 43%가 인앱 구매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죠. 광고랑 인앱 구매를 병행하는 그런 모델이 8%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물론 하드코어 게임을 제외하고이긴 한데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캐주얼이나 미드코어 게임은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견지하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캐주얼과 미드코어 게임에서도 인앱 구매의 비중이 130%나 늘었다고 해요. 광고 매출도 늘긴 늘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게이머 수도 늘었고 게이머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간도 늘었잖아요. 그래서 광고 수익도 47%나 늘었다고 해요. 근데 인앱 구매는 130%나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앱 구매가 코로나 이후에 특히 더 이제 점점 더 수익성이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앱 구매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광고도 이제 수익화 방법 중에 하나지만 광고보다 인앱 구매는 훨씬 더 능동적인 행동이잖아요. 유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팁을 좀 참고하시면 좀 더 인앱 구매를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팁은 영어로는 프라이밍이라고 이제 해외 개발자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준비하기라고 표현을 해보았어요. 이제 인앱 구매 제한을 할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저는 이제 게임이 뭔가 자기가 과금을 유도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인앱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내가 이걸 필요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인앱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앱 구매 제한을 할 때는 인앱 구매를 하기 전에 유저 스스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상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저가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인지하게 된 사건 후에 구매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화면에 있는 유저는 PVP를 굉장히 사랑하는 유저예요. 그래서 플레이 초기부터 계속해서 PVP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게임 초기에 실력과 뭐 스킬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PVP 승률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유저는 굉장히 뭐 승부욕이나 경쟁심 아니면 하이 랭킹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PVP에 도전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연이은 패배를 하다 보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이탈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탈하기 전에 이 PVP를 사랑하는 유저가 어떤 연이은 패배 때문에 좌절감을 느꼈을 때, 그리고 뭔가 내가 PVP 승률을 높여야겠다, 그리고 이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때 인앱 구매를 제한하면 좋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게임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유저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PVP의 승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막연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PVP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위 PVP 유저들이 즐겨 사용하는 캐릭터와 장비 조합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PVP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이러한 골드 재화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러한 맥락에서 인앱 구매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쪽지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골드 재화를 구입하세요라고 제안하는 것보다는 이 골드 재화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PVP 승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구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쪽지를 통해서 전환율이나 수익을 높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팁은 라이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정해주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제 사람은 사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잖아요. 또는 자신을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에게 호의를 갖게 되고 어떤 호감을 갖게 마련인데 유저와 게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저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면 유저가 조금 더 이제 게임에게 호의적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칭찬을 해줄 때 그냥 막연하게 참 잘했어요 라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칭찬을 한다면 큰 효과가 없어요. 특정 유저에게 한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칭찬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있는 유저는 저희는 이제 폭풍성장이라고 부르는 타입의 유저인데요. 이 유저는 플레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아마도 뭐 직장인이라서 뭐 출퇴근 시간이나 잠자기 전 이럴 때 잠깐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유저는 플레이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재화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되게 높은 효율과 성장을 자랑하는 그런 유저인데요. 그래서 이 폭풍성장 유저가 가장 중요시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성장과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인게임 메시지를 통해 칭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칭찬을 할 때 단순히 효율성과 뭐 그 성장 속도가 높으시네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칭찬을 하면 그 효과를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쪽지 예시의 경우에는 보면 이제 재화를 얼마나 획득했는지 여기 보면 2487 골드를 획득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또 레벨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14레벨 레벨업 했다고 나오네요. 네, 그리고 또 종합효율 점수라는 다른 지표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이 해당 유저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상위 5%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수치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이 유저에게만 한정된 칭찬을 했을 때 이 유저는 진짜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되고 뿌듯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게임에 좀 더 호의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인액 구매 제한을 할 수 있냐면 이 폭풍성장 유저가 가장 중요시하는 효율을 방금 칭찬해줬잖아요. 그럼 이 폭풍성장 유저는 자기가 칭찬받는 이 효율을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폭풍성장 유저에게 막연하게 5,000 골드 이 상품 패키지를 제안하는 것과 이렇게 칭찬을 하고 너 이걸 잘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저의 잘하는 점을 인정해주고 관련 상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firm and clea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뭐 직역을 했어요. 분명하게 얘기하기인데 이제 사람은 뭔가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정확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액 구매 제안을 할 때도 뭔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상품을 추천할 때 그 상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이 부분이 이제 꼭 인액 구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상형 광고나 이런 것을 제안할 때도 쓰일 수가 있어서 그런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시에서는 이 유저는 과금 의지가 전혀 없는 유저예요. 그런데 이제 게임 콘텐츠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고 과금을 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원활하고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고 싶어하는 유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금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특정 스테이지에 막혔을 때 되게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보상형 광고를 보면 이렇게 재활해 주니까 광고를 봐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왜
보상형 광고를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 예시 쪽지의 경우에는 이 해당 유저가 스테이지 3에 막혀 있는데 유저가 막혀 있는 이 스테이지 3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스테이지 3 클리어를 하는데 많이 쓰였던 성공률이 높았던 장비들을 수치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효과적으로 스테이지 3 클리어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1위에 등극한 끝없는 갈증의 대검을 구입을 하려면 수정 300개가 필요한데 너는 지금 13개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형 광고를 보면 우리가 13개의 수정을 주겠다라고 제시를 한다면 조금 더 내가 왜 광고를 시청해야 되는지 훨씬 더 명확한 근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보상형 광고든 인앱 상품이든 어떤 수익성 상품을 제안을 할 때는 그 상품을 구입이나 시청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전환율과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 팁은 Paradox of Choice라고 하는데 이제 선택의 폭을 좁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Paradox of Choice 이제 직역하면 선택의 역설이잖아요. 이게 이제 행동 경제학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람은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이 선택의 부담을 느껴서 선택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하락한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는 유저의 선택이라고 하면 이제 인앱 구매를 하게 되는 그 결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앱 구매 결정을 더 쉽고 빠르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지를 좁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유저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 유저가 필요할 만한 적합한 상품을 몇 가지 선별하여 추천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인앱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캐릭터 수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유저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 유저는 캐릭터 수집을 좋아하고 몰두하고 여기에 굉장히 캐릭터 수집으로 인해서 게임의 즐거움을 얻고 있는 유저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에게 상품을 추천할 때는 막연하게 인기 있는 상품, 뭐 골드 패키지, 뭐 그런 인기 상품을 추천하기보다는 캐릭터 수집에 도움이 되는 상품 2-3가지를 선별해서 추천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이제 선택의 부담과 고민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이제 캐릭터 수집에 도움이 된다는 선택의 근거까지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좀 더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유저가 선택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쪽지 예시에는 아까 들었던 라이킹, 인정해주기도 함께 반영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캐릭터 수집을 좋아하는 이 유저가 중시하는 캐릭터 수집을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수집가 점수라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와 상위 21%라는 상대적인 수치를 함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캐릭터 수집 유저의 성과나 성취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킹과 선택의 폭 좁혀주기가 함께 이제 이 쪽지 예시처럼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캐릭터 수집 유저의 인앱 구매 선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팁은 소셜 프루프인데요. 이거는 사회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증거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굉장히 설득이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산 상품을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고래 유저라고 왜 굉장히 인앱 구매나 이제 게임의 수익에 많이 기여를 하는 유저를 고래 유저라고 하잖아요. 이 고래 유저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그 동기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가 이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타입의 유저에는 특히 이 소셜 프루프, 사회적 증거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게임 쪽지에서 상품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국민템,
결제 유저의 70%가 구매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유저가 이미 많이 구매하였다는 것을 제시하게 되면 이 인앱 구매의 혜택이나 효과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신뢰를 갖게 되고, 또 고래 유저의 특성상 다른 유저가 많이 구입한 것은 자신도 구입하고 싶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앱 구매를 잘 유도할 수가 있고, 또 뭐 추천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식 카페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템입니다. 이 역시 이제 같은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 패키지가, 이 상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 또 이제 사회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래 유저로서는 조금 더 이 인해 상품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고 좀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유저들이 무엇을 구입하는지 사회적 증거를 함께 제시를 하면 인앱 구매를 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제 영업의 기본은 고객을 아는 것이라는 건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보면 다 어쨌든 유저를 기본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유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아야 그래야 유저에게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제시할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의 기본은 고객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인앱 구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싶으시다면, 전환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꼭 유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게임이 특성상 되게 좋은 게 마음만 먹으면 유저의 모든 행동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데이터 수집을 해서 유저의 성향이나 뭐 행동 패턴 뭐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유저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하신다면 되게 효율적인 인앱 구매 제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이런 로그를 설계하고 로그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걸로 유저 성향을 분석하고 그거를 고려해서 또 맞춤 메시지와 인앱 구매 상품을 구성하고 이 전 과정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또는 이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시다 하시면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텐트플레이 서비스는 이제 SDK만 설치를 하시면 이제 유저 성향을 분석하는 것부터 유저 성향을 나누고 또 그 성향별로 맞춤 메시지를 보내는 것까지 다 자동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예시에서 보여드린 그런 인게임 쪽지들 있잖아요. 그건 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유저들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 형태고, 그런 것들 저희가 자동으로 구성해드리니까 이제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인앱 구매를 제한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서비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앱 구매와 타이밍에 맞춰 제한을 줬을 때를 비교한 구매 전환율이 대략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하셨어요. 네, 방치형 게임의 경우에는 저희 텐트플레이를 적용하고 이제 A/B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전환율이 88%나 증가를 했고요. 이제 MMORPG 같은 경우에는 인앱 구매는 8%가 증가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텐트플레이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큰 KPI 개선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네. 이렇게 정말 개선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니까 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광고 시청과 인앱 구매 유도가 있을 때 더 부담감 없이 접근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텐트플레이에서는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한가요? 네. 하셨어요. 이제 앞서 저희 예시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뭐 고래 유저도 따로 있고 이제 무과금 유저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페르소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과금 인앱 구매에 부담감 느끼는 유저를 알아서 파악을 해서 그런 무과금 유저들에 대해서는 보상형 광고를 제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이 사람은 인앱 구매를 할 확률이 있어 보인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면 그런 페르소나 유저들에게는 이제 인앱 구매 상품을 추천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부담감 없이 접근하기 위해서 굉장히 각 유저가 지금 현재 상황에 필요한 상품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구매 전환율이나 광고 시청 이탈률 등을 분석할 수 있냐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되게 다양한 페르소나가 있어요. PVP를 플레이한 그 몰두한 유저, 뭐 캐릭터 수집에 몰두한 유저가 다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유저별로 구매 전환율이나 광고 시청, 뭐 이탈률 이런 거를 다 분석해드려요. 스테이지 레벨별로 또는 이제 시간 그 기간 일자별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니까 그건 다 저희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완벽한 분석 가능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상품이 뭐 몇 가지 두세 개 선별해서 제시하긴 하는데 뭐 가격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이제 유저별로 뭐 이제 그 형평성 문제 이런 거는 없거든요. 혹시 그걸 물어보신 거라면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강연 너무 수고해주신 이상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